자, 파동 나가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206페이지. 파동의 현상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할 겁니다. 파동의 현상들에는 뭐가 있냐면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이라는 현상들이 있어요. 반사, 굴절, 간섭, 회절. 물론 교재에서는 반사 안 다루지. 굴절하고 뭘 다뤄? 간섭, 회절을 다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자잉? 알겠죠? 근데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을 파동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동의 현상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 후에 파동의 요소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뭐 있었어? 뭐 진동수가 있고, T가 뭐였니?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폭 A, 그지? 그러면서 얘네들을 조합해서 파동의 속력 V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파동의 요소들인데,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파동이 가지고 있던 요소들이 변하는 놈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절대로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라는 얘기는 진동수와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진동수, 주기는 엮여 다녀야 돼. 진동수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기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알고 계시죠? 진동수와 주기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좋은 관계에 있어요. F 곱하기 T는 1입니다. 그치? 역수 관계에 있어. 근데 그 진동수와 주기는 반사되기 전과 반사된 후에 진동수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굴절되기 전과 굴절돼서 진행하는 파동에 진동수 변화 없다는 뜻이고, 간섭을 일으키기 전에 진동수와 간섭이 일어난 후에 진동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동수와 주기는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반사는 다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반사 많이 했었잖아. 네. 일상생활에서 반사, 빛의 반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반사, 거울이지? 평면 거울이 있다고 치자. 거울이 있어. 그러면 빛을 비춰. 빛이 반사, 반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때 반사가 일어났다면 뭐가 성립이 돼야 되냐면, 반사에는 반드시 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반사의 법칙은 반드시 성립한다. 반사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그 복선 그거요? 반사의 법칙이란 립사각과 현사각이 반사각은 무조건 같다. 이런 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근데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뭐겠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이니야? 졸린 눈이야? 주목하는 눈이야? 입사각이 어디를 입사각이라고 하는데, 반사각이 어디를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굴절도 나갈 텐데 굴절에서 굴절각이라는 단어도 나온단 말이야. 굴절각은 어디를 굴절각이라고 할 텐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반사의 이 입사각, 반사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에서 무슨 각,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이런 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각들은, 파동에서 모든 각들은 법선과 관련이 있다. 이루고 있는 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법선과 이루는 각. 알겠어요? 그러면 법선이 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완전 꼬리에 꼬리를 무네. 그치, 시우야? 그러면 법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법선, 경계면에 수직하게 그은 선을 법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경계면에 수직하게 그린 선을 법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경계면이잖아요. 거울면, 공기라고 했을 때 여기가 경계면인데, 여기에서의 법선을 그리라고 하면 이게 법선이 되는 거야. 경계면에 수직한 선. 얘가 법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법선이고요. 그러면 입사각은 어디야? 이
법선과 이루고 있는 여기를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50도로 문제 제시해서 제시가 됐다고 쳐요. 이거 보고 입사각 50도라고 하면 큰일 나. 입사각 몇 도란 얘기야? 40도가 입사각이에요. 그 다음에 법선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이 무슨 각이야? 얘가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역시나 얘가 40도면 반사각도 몇 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40도가 나와야 된다. 그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사는 그러면 빛이 예를 들어서 빛을 사용해서 삥삥삥 반사돼서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 여기로 올 때 빛이 가지고 있던 진동수가 있었어. 반사 후에 진동수 F'이라고 할 때 이 진동수와 이 진동수는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반사는 끝. 그래서 간다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서 교재상으로 간섭이 먼저 나오니까 간섭부터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파동의 간섭. 간섭이란 뭐예요? 간섭이란 두 단어, 그러니까 두 글자. 간섭.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간섭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걸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간섭이라는 얘기는 파동이 다른 파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게 간섭이라고 해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진폭의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간섭이란 최소 몇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2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야 되겠지. 간섭하려면 하나만 가지고는 간섭이 못 되겠지. 그래서 파동의 간섭이란 두 파동 이 최소 두 파동이 만나서 뭐의 변화가 생긴다? 진폭. 그 파동이 원리 가지고 있던 진폭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설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A라는 파동이 가고 있었고 B라는 파동이 가고 있었다고 치자. 현재 그림상에서. 알겠지? 그리고 A 파동의 진폭은 플러스 3의 진폭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죠? B 파동의 진폭은 대충 플러스 2의 진폭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진행하다 보면 두 파동이 어떻게 되겠니? 충돌해요. 만나겠지? 만나서 순간적으로 진폭이 얼마가 되냐? 5가 되겠죠? 플러스 5의 진폭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다시 그 다음에는 언니들 갈길 가요. 플러스 2는 지갈길 가고 플러스 3의 진폭을 가지고 있는 B, A는 지갈길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겹쳐졌을 때를 중첩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나서 중첩됐다. 제갈길 가는 걸 파동의 무슨 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지갈길 간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는 크게 이유 없지? 자, 중첩됐을 때 사실은 말이야. 지금 플러스 5가 됐어. 이 안에 파동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두 개. 이 안에 2개 있는 거야. 파동은요, 원래부터 독립적이야.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파동은요, 자기 본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A 파동과 B 파동의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마주보고 오고 있잖아? A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B가 이제 달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B가 와서 자기를 타고 뭐 하는 거야? 타고 넘어가는 거야. 한 번이라도 B 파동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모양은 얘가 완전히 여기 올라탔을 때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고. 이해되셨어요? B 파동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B의 입장에서는 B가 가만히 있고 A가 자기를 향해서 뭐 하는 거야? 오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 얘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진폭이 플러스 3인 A 파동이 진폭이 마이너스 2인 B 파동과 만나서 중첩되면 진폭이 얼마가 돼?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독립성. 갈 길 그대로 가게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간섭이라는 현상,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 진폭이 원래 진폭에 비해서 진폭이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작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이것도 간섭인데 진폭이 원래 파동의 진폭보다 겹쳐져가지고 커지는 이런 간섭을 무슨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 간섭 중에서 이걸 보강간섭이라고 명명을 한다. 알겠죠? 보강간섭, 진폭이 뭐 됐다는 얘기야? 증가됐다. 그러면 진폭이 얘는 줄어들었지. 원래 파동의 진폭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일어나는 간섭을 무슨 간섭이라고 얘기를 한다? 상쇄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쇄간섭의 뜻은 두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뭐 됐다? 감소됐다 라는 게 상쇄간섭이라는 뜻이야. 들어도 충분히 다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 보자. 빛, 우리가 A라는 빛과 B라는 빛이 만났는데 보강간섭이 일어났어. 그러면 현상학적으로 결과적으로 보강간섭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보이게 되는데? 더 밝게? 밝은 빛으로 보인다. 빛의 세기가 강해지는 게 진폭이 커지는 거야. 동호야 알겠니? 보강간섭이 빛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빛이 세져요. 빛이 밝아진다고. 두드려져서 그 빛이 보이게 된다고. 근데 A빛과 B빛이 만나서 상쇄간섭을 일으켰대. 그러면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약해지게 된다는 얘기고, 심각하게 만약에 약해졌다면, 완벽하게 상쇄간섭이 일어났다면 그 빛은 사라지게 되겠지. 빛의 세기가 완전히 빵이 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섭 얘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정리하자면 일단은 이렇습니다. 자, 파동의 간섭에는 두 종류의 간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무슨 간섭과? 보강 간섭과 상쇄간섭. 상쇄 간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보강 간섭은 진폭이 증가되는 간섭이고, 상쇄 간섭은 진폭이 감소하는 간섭이란 뜻이에요. 자, 문장으로 이렇게도 설명한다. 보강 간섭은요,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간섭될 때, 상쇄 간섭은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이 간섭될 때 라고도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위상이란 간단하게 우리가 파동을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A 파동이라고 치자. 얘가 B 파동이라고 치자.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달려온다고 쳐요. 알겠죠? 그러면 위상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런 거야. A 파동의 이 부분은 플러스 위상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A 파동의 여기 부분은 무슨 위상이다? 마이너스 위상이에요. 플러스 위상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위상.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든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대충은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됩니다. 그러면 B 파동에서 여기는 무슨 위상?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질문. A 파동의 얘와 B 파동의 예를 들어서 얘가 어느 순간에 만나다 보면 얘와 얘가 만날 수 있잖아. 쭉 가다 보면은.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면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위상이 같으니까. 근데 A 파동의 여기와 B 파동의 얘가 만나. 그러면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A 파동의 얘와 B 파동의 얘가 만났다? 진폭은 몇 배가 되겠니? 만약에 얘 진폭도 A고 얘 진폭도 그냥 A였다고 치자. 같은 진폭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다고. 문자교 기역 파동, 니은 파동이라고 해야지 헷갈리지 않지? 문자교 A가 들어가니까. 그지? 그러면 기역 파동의 진폭이 A였고 니은 파동의 진폭도 A였다고 쳐요. 그러면 얘와 이 부분이 만났어. 진폭 얼마가 돼? 2A가 된단 말이야. A 플러스 A가 돼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기역 파동의 여기 부분과 니은 파동의 여기 부분이 만약에 만나서 이렇게 막 가다 보면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진폭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된다.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보건관습 상쇄간섭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까지 됐니? 네. 그리고 간섭은 파동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다. 일단 알아두세요. 네. 뭔 말이냐면 우리가 파동 주에 이제 나가게 되면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나가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파동성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를 설명할 때 있어서 크게 갈라서 설명할 때 입자냐 파동이요. 파동이냐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입자는 흔히 얘기해서 물질을 입자라고 얘기를 하지,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파동은 에너지 자체를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도 없고 질량도 없어요, 파동은. 그래서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걸 정의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 빛은 본질이 입자일까 파동일까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단 말이야, 예전부터. 아시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전에 미분을 만들고 운동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했던 뉴턴도 빛은 뭐냐에 대해서 논했단 말이야. 뉴턴은 빛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 매우 미세한 입자들의 흐름이 빛이다. 많은 사람들이 뉴턴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맞나 보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다른 과학자들은 아닌 것 같은데, 빛은 입자가 아닌 것 같은데, 파동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이 두 집단이 입자다, 파동이다 막 이렇게 싸울 때 논리적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이제 노력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부터 증명이 돼? 빛은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돼. 왜? 빛의 뭐 현상을 관찰해? 간섭 현상을 관찰해. 그래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빛의 간섭 실험. 왜 배우겠니? 그런 과학의 역사에서 빛은 끊임없이 입자냐 파동이냐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일단 빛은 뭐라는 게 먼저 증명이 된다고?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어떻게 증명이 됐다고? 간섭 현상이 관찰됐기 때문이야. 간섭은 입자에서는 간섭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 들어가면서 빛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이 있다 그랬지. 반사는 입자도 반사해 안 해? 해요. 만약에 벽에다가 테니스공 던져, 그럼 벽 맞고 테니스공이 어떻게 되겠니?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것도 하나의 반사 현상이야. 입자도 반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빛도 반사를 해요. 그래서 반사라는 현상만 가지고 이게 입자다, 파동이다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굴절도 마찬가지야. 빛이 굴절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입자도 굴절해 안 해? 만약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총알을 막 쏴, 난사를 해, 푹 쏴. 총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직진해? 물을 딱 만나는 순간 꺾인단 말이야. 일종의 그것도 굴절이야. 입자도 굴절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굴절이라는 현상만 가지고 이게 파동이다, 입자라고 명명할 수가 없게 돼. 근데 간섭과 회절은요, 파동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야. 알겠니? 그래서 어떤 현상이 파동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관찰이 돼야 돼? 간섭 또는 회절 현상이라는 게 관찰이 돼야 돼. 알겠어요? 어쨌든 도감간섭, 상쇄간섭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면서 과학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아까 했지. 뉴턴은 입자라고 빛을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간섭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토마스 영이야. 사람의 이름이 영의입니다. 토마스 영의 빛의 무슨 실험? 간섭 실험.
동호회 알겠니? 자, 그러면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걸 확인했는지 볼 거예요. 잘 봐. 잠깐만 들어봐봐. 피곤하고 졸리고 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은 재미가 조금은 있는 내용이야. 계산하고 막 공식 막 날리고 그러진 않잖아. 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장애물이 있어. 네. 그냥 판때기가 있다고 쳐요. 이 장애물을 향해서 한 곳에서 빛을 막 쏴. 이렇게 빛을 쏜다고 치자. 네. 알겠지? 그러면 이 빛들이 장애물을 맞아서 이 뒤로 통과해 못해? 못해요. 일단 그림상 통과를 못한단 말이야. 나무 판때기라고 쳐봐. 나무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빛을 막 쏴. 막 이러면서 빛을 쏴. 뒤쪽으로 빛이 나가 못 나가? 못 나와요. 당연히 못 나가겠지? 여기서 빛 말고 비비탄 총을 막 쏜다고 치자. 나무판에 설치되어 있고 비비탄 총, 입자를 막 쏴. 막 쏴. 뒤로 나가 못 나가? 못 나와요. 못 나가겠지? 빛이든 입자든 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나가지 못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에 이 쏘는 곳 중앙에다가 구멍을 하나 살짝 내. 살짝 내면 여기를 지나는 빛 있겠지? 네. 요번에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비비탄 총알 당연히 없어요. 있겠지? 뭐 있어요? 비비탄 총알 구멍 있으면 그 구멍 통과하는 비비탄 총알이 있겠지. 왜 없겠어? 네. 있겠지? 네. 첫 번째 장애물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을 세워. 그러면 여기 구멍을 뚫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멍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도 있을 거고, 만약에 실험을 비비탄 총알이라고 하는 물질로 쏘게 되면 여길 통과하는 총알도 당연히 있겠지. 요번에는 동일선상의 이 부분에 빛이 통과했다면 빛이 여기에 닿는다. 다예요. 닿겠지. 그런데 그 빛이 이 뒤로 넘어가겠니? 못 넘어가겠니? 못 넘어가겠지. 얘도 똑같은 장애물이야. 비비탄 총알 여기에 닿는다. 닿겠지. 이 뒤로 넘어가겠니? 못 넘어가겠니? 못 넘어가겠지. 여기서 근데 추가 질문. 동우야 여기 봐라. 여기 구멍이 있는데 요 부분은 당연히 통과한 빛이나 비비탄 총알은 이 부분은 둘 다 닿을 수 있어요. 궁금한 건 여기는 어떨까? 이런 부분.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A 지점에 여길 통과한 빛이 여기에 닿을까 못 닿을까? 일단 통과를 여부를 떠나서 닿냐 못 닿느냐, 다예요. 또는 B 지점에 여길 통과한 빛이 여기를 닿을까 못 닿을까, 이런 거. 네. 비비탄 총알은 어떨까? 비비탄 총알은 당연히 여기는 닿지만 여길 통과한 비비탄 총알이 A에 닿을까 못 닿을까? 못 닿아요. 못 닿는단 말이야. 네. 만약에 총알이 닿는다는 얘기는 총알이 여기를 통과해서 지가 알아서 휜다는 얘기잖아. 또는 총알이 훅 휘어서 이렇게 도달한다는 얘기잖아. 네. 총알이 지가 알아서 막 휘어? 아니요. 아닌단 말이야. 총알은, 입자는 여길 통과한 입자는 A나 B 지점, 아니면 극단적으로 더 멀리, 더 먼 지점, 여기나 여기에 총알이 다 못 닿아. 못 닿아요. 안 닿는단 말이야. 빛은 어떨까? 다예요. 닿더란 얘기야. 빛은 닿더라. 아시겠어요? 일단 그거는 왜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상학적으로 그렇더라 이 얘기야. 연습 이해되냐?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라고. 뭘 이해가 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 자, 파동은요, 간단하게 이 실험, 첫 번째 이 장애물을 단일 슬릿이라고 얘기한다. 슬릿이란 얘기는 틈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장애물의 틈이 몇 군데를 만들어 놨어. 한 군데. 그래서 단일 슬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장애물에는 좀 이따가 요 부분과 요 부분에 구멍을 뚫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틈을 몇 군데를 만들 것이다. 두 군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얘는 이중 슬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틈이 두 개다. 이중 슬릿. 알겠지? 네. 자, 제일 뒤에 스크린을 설치할 거예요. 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여기서 빛을 쐈어. 이렇게 진행되던 빛들 중에서 어떤 빛 하나는 여기를 통과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통과된 빛이 여기에 닿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닿을지 안 닿을지는 실험을 거쳐봐야 알겠는데 실험을 했더니만 닿더래. 아시겠죠? 네. 심지어는 이렇게도 빛이 뭐하더래? 닿더래. 첫 번째 이 현상. 이 현상을 뭐라 그래? 뭐야? 이 현상을 뭐라 그래?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한 줄기의 빛이 설명상 네. 한 줄기의 빛이 구멍을 지났는데 분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진행하던 방향보다 더 넓은 범위로 빛이 못했다는 얘기야. 퍼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네. 이 현상을 뭐라 그래? 회절. 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회절의 뜻은요. 회절의 정의는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뒤로 더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회절이라고 얘기해요. 장애물 뒤로 더 퍼져나가는 현상.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한 줄기의 빛이었는데 한 줄기의 빛이 장애물, 구멍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지나갔는데 분신을 해서 더 퍼졌다는 얘기잖아? 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회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건 파동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분신이 어떻게 입자에서 분신이 된 손오공도 아니고. 그지? 탁구공 하나가 10개의 탁구공이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빛은 한 줄기의 빛이 1000줄기의 빛으로 분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퍼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빛의 종류에 따라서 퍼지는 각도가 다 달라. 넓게 퍼질수록 회절이 잘 되는 빛. 좀 범위가 좁게 퍼지면 회절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절 현상이 일어나.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에는 구멍을 두 군데를 뚫어둔다 그랬어요. 여기와 여기. 이중슬릿 뚫어놨어.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지나가는 한 줄기의 빛이 또 있겠지? 여기를 지나가는 한 줄기의 빛이 또 있겠지? 그러면 한 줄기의 빛이 여기를 지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 회절이요. 또 회절하겠지? 또 분신, 퍼져. 얘도 여기를 지나서 분신, 또 퍼져. 또 회절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제일 뒤에 스크린을 설치했을 때 스크린 가운데 축을 쭉 만들자. 요 지점 이든 아니면 이 지점이든 이 지점이든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여기 구멍을 S1 구멍, 여기 구멍을 S2 구멍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느 지점이든 간에 S1을 통과한 빛과 S2를 통과한 빛이 만나 안 만나? 만나요. 도달을 한단 말이야. 회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부분 보자. 요 가운데 부분은 S1을 통과한 빛과 S2를 통과한 빛이 당연히 만나겠지? 그게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뭐야? 간섭이라고. 그 지점에서 두 빛이 만났다 이 얘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지점은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 보강 간섭이 일어날까? 상쇄 간섭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할 거란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지점 말고 어느 임의의 또 다른 지점, 여기 지점 보자. 이 지점도 S1을 지나온 빛과 S2를 지나온 빛이 만나 안 만나? 당연히 만나겠지? 그러면 이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것인가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것인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정 가운데 두 빛이 만나서 무슨 간섭이 일어날 것 같아? 정 가운데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지? 위상에 같은 두 빛이 만날 거니까 대충 느낌이 그래.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빛의 세기가 진해져서 밝은 빛이 체크가 됐다고 시작. 보강! 그러면 인접한 어느 임의의 지점은 두 빛이 만나서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 상쇄가 일어나겠지. 느낌적으로 보강이 일어났으면 그 옆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빛의 세기가 죽어버리는 어둡게 보이는 곳이 만들어질 거야. 알겠어요? 상쇄. 다음에는 또 다음 지점은 또 이 빛과 이 빛이 만나서 또 뭐가 일어날 수 있어? 보강이 일어나겠지? 밝은 무늬. 이런 식의 반복되는 무늬가
어떻게 되겠니? 생성될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보강, 상쇄가 반복돼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질 거라는 게 느낌이 오죠? 저걸 누가 관찰했다는 얘기야? 영이 이 실험을 통해서 관찰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실험을 설명하려면 빛은 뭐와 뭐를 한다라는 게 설명이 돼야 돼. 회절과 간섭을 한다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고, 회절과 간섭을 일으키는 빛은 고로 입자냐 파동이냐 종집을 짓게 되는 거야. 뭐다? 파동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토마스 영의 빛의 간섭 실험이야. 지혜 알겠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여기 공식이 하나 있으니까 공식은 암기. 봐봐. 공식은 암기하는데 이중 슬릿에서 S1이라는 구멍과 S2라는 이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 있잖아. 구멍 간격. 한글로는 구멍 간격이라고 치자. 또는 정확하게는 슬릿 간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구멍 간격을 문자교로 스몰 d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d, 스몰 d. 구멍 간의 간격.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의 이 장애물서부터 스크린 설치한 여기까지의 거리,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문자기호로 L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스크린까지 거리 L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에 사용했던 빛을 이미지로 그렸을 때 빛이 이런 빛을 사용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빛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니? 이 빛의 파장, 람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파장, 사용한 빛의 파장. 그래서 문자교로 이용할게. 람다, 구멍 간격 D, 스크린까지 거리 L을 이용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 봐. 스크린에 결과적으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밝은 곳에서부터 밝음까지의 거리 또는 어두운 지점서부터 어두운 지점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무늬 간격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밝고 어두운 거의 무늬 간격. 알겠지? 문자기호로 델타 X라고 나타낼 겁니다. 델타 X, 무늬 간격 델타 X. 이때 지금 얘기한 이 표시 문자들의 관계식 무늬 간격 델타 X는 D분의 L 곱하기 람다로 계산되어진다. 식 잘 보세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늬 간격을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실험을 하고 무늬 간격을 넓게 만들어서 보고 싶다면 무늬 간격 델타 X를 넓게 만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니? 슬릿 간격, 구멍 간격 D를 뭐한다? 길게. 좁힌다. 네. 이 구멍의 간격을 매우 좁게 만든다. 또는 스크린까지의 거리, 스크린 설치 자체를 뒤로 멀리 미룬다. 또는 파장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어떤 빛을 사용한다? 긴 거. 긴 빛을 이용을 하면 무늬 간격이 넓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글로 써줘.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델타 X 무늬 간격 증가시키는 방법. 한글로 써줘. 구멍 간격을 뭐한다? 좁힌다. 스크린까지 거리를 뭐한다? 늘린다. 사용 파장, 빛의 파장 람다를 뭐한다? 늘린다. 그러면 무늬 간격은 넓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가시광선의 3원색이 뭐였어? 가시광선의 3원색이 RGB 레드, 그린, 블루란 말이야. 그러면 빨간빛과 초록빛, 파란빛이 있다고 치자.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게 두고 빛의 종류만 바꿔서 이 실험을 한다고 치자. 극단적으로 빨간 빛과 파란 빛만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쳐요. 빨간 빛을 이용했을 때 무늬 간격이 넓게 나타나, 파란 빛을 이용했을 때 무늬 간격이 넓게 나타나. 빨간색. 지금 내가 뭘 질문한지 알겠니? 네. 빨간 빛과 파란 빛의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뭔데? 파장. 진동수가 다르고 파장이 다른 거야. 누가 파장이 긴 빛이야? 빨간색. 빨간 빛이 파장이 긴 빛이에요. 아시겠죠? 써줘야 돼? 빨리 놓쳐. 파남보에서 얘가 파장 긴 거. 김, 파란 빛이 파장 짧은 빛.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 방향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는 빛이란 뜻이에요. 알겠니? 영상 이해되냐? 그래서 무늬 간격을 넓게 보고 싶다면 무슨 레이저, 어떤 빛의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빨간 거. 빨간 빛의 레이저를 사용하면 파란 빛의 레이저보다는 무늬 간격이 넓게 관찰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동호야, 이해되지? 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겠죠? 네. 여기 잠깐 봐. 간섭과 해절에서 내용이 일단 끝난 건 아니고요. 수식으로 나오는 조건이 또 있어. 뭐냐면 여기 잠깐 들어봐. 피곤하더라도 여기까지 잠깐. S1서부터 이미 한 지점까지 빛이 온 거리가 있고 S2를 지나서 온 빛이 있겠지. 네. 요 빛이 진행해서 온 거리를 L1이라고 내가 문자기로 쓴다고 쳐요. L1은 빛의 이동한 거리란 뜻이에요. L2는 이번 구멍을 지나서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할 겁니다. 아시겠죠? 시우야, 기호를 이렇게 썼어. 무슨 뜻이겠니? 차이. 1번 구멍을 통과해서 어느 이미한 지점,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 여기 지점을 딱 찍었을 때 여기를 통과한 빛이 있고 여기를 통과해서 온 빛이 있겠지. 네. 요거를 우리는 이 길을 L1, 이 길을 L2라고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겠니? 차이의 크기. 빛이 진행되어 온 거리의 차이값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걸 세 글자로 경로차라고 표현할 거야. 빛의 경로차. 네. 요거를 경로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빛의 진행되어 온 거리의 차이, 임의의 지점까지. 알겠어요? 그 경로차가 사용한 빛의 파장 람다의 반파장, 이분의 람다라는 얘기는 사용한 빛의 파장의 절반값이란 뜻이에요. 반파장이라고 읽으면 돼요. 짝수배 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로차인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은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 그 지점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 조건이 보강 간섭이야. 만약에 이 경로의 차이값이, 이 값이 반파장의 홀수를 곱한 홀수배, 이 조건과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은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갑자기 훅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지.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내가 툭 건드려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하자. 봐봐봐. 어느의 이미 지점까지 A라는 빛이, 기억이라는 빛이 여기 도달했다고 쳐요. 이렇게 도달했다고 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빛이 왔는데 이렇게 도달했다고 쳐. 얘는 니은이라는 빛이라고 쳐봐. 알겠죠? 요 지점은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날까? 상쇄 간섭이 일어날까? 그림을 잘 보면 아까 보강 간섭은 위상이 뭐한 빛이 만난다고 했어. 같은 위상의 두 빛이 만나면 보강. 위상의 다른 두 빛이 만나면, 그러면 여기 봐봐. 뿔마 지금 여기 도달했을 때 뭐가 도달하는 상태야? 플러스가 도달한 상태라고 보이게 되지?
얘는 뿔마 뿔마 뿔뿔뿔뿔 뿔이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 오지? 여기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 이거를 표현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부터 요거도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파장 거리예요. 요 거리가. 그래서 기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할 때 파장으로는 몇 파장 이동해 왔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반. 그렇잖아? 그래서 이 경로 L1을 현재 그림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반. 4.5 람다의 거리를 왔다라고 표기할 수 있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다섯 파장, 여섯 파장, 반. L2는 경로가 여섯 파장, 반의 거리를 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L1과 L2의 경로차는 4.5 람다 마이너스 6.5 람다로 경로차가 얼마 발생했니? 2 람다가 발생했지. 이게 이 경로차, 현재 조건의 경로차인데 그 값은 반파장에 곱하기 얼마 하면 이 값이 나와? 4를 하면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곱한 값이 짝수지? 그래서 보강간섭이다 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 안 돼? 그러면 말 같은 말로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이 여기서 만났는데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만에 도달했다고 쳐. L1이 지금 내가 몇 파장 거리를 그린 거야? 3람다 거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인위적으로 내가 한 4.5 람다를 그려볼까? 4.5 람다.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반 이렇게 그린다고 쳐요. 그러면 L2는 얼마를 그린 거야? 4.5 람다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L1-L2의 경로차가 지금 몇 파장? 1.5 람다가 발생을 했지.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위상이 도달했을 때 기억 파동은 니은 파동은 이 지점에 뿔이 도달을 했어요. 뿔 마가 도달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뭔 간섭이 일어나? 상세 간섭이지? 그게 이거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게 반파장에 곱하기 얼마면 1.5 람다가 형성돼? 3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 3이라는 숫자가 홀수잖아. 그러니까 반파장에 홀수배만큼의 경로차가 발생되면 거기는 위상이 반대인 데가 만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봐봐. 정가운데 요 지점은요. 경로의 차이가 얼마일까? 제로겠지. L1의 거리와 L2의 거리가 당연히 거리가 어떻겠니? 같겠지. 그래서 이게 짝수배 곱하기 짝수배 했는데 0 포함해서 짝수배야. 그러니까 곱하기 0, 2, 4, 6, 8 곱해서 만들어진 경로차가 발생되면 보강간섭이라는 얘기인데 요 지점은 당연히 보강간섭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강간섭은 얘 경로와 얘 경로의 경로차가 얼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여기는 L1-L2가 얼마 만들어진다는 얘기. 람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2분의 람다의 2배. 여기는 곱하기 2 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곱하기 얼마 한다는 얘기야. 4. 여기는 곱하기 6 돼서 경로차가 만들어지는 지점이라는 얘기야. 물론 뭘 곱하기? 2분의 람다 기준으로 2분의 람다 곱하기 2 경로차 2분의 람다 곱하기 4 그러면 2 람다 경로차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요 지점은 상쇄간섭인 지점인데 요 지점은 얘의 경로와 얘의 경로차가 얼마인 지점이라는 얘기야. 반파장 2분의 람다. 여기는 반파장의 3배 2분의 3 람다. 여기는 2분의 5 람다의 경로차가 발생하는 지점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야. 혼자 봐서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겠지 당연히. 그지? 설명을 드려야지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게 될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빛의 간섭과 회절이 일어나면서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아까 얘기했듯이 보강간섭이 만약에 일어나면 그 빛은 강도가 강해져서 두드러져 보이게 될 거고요. 상쇄간섭이 일어나면 그 빛은 진폭이 확 줄어서 어둡거나 그 빛 자체가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얘들아
간섭의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뭐가 있냐면 CD판 알지? CD판 뒷면 음박. 근데 걔 빛이 이렇게 비춰보면 무지개 빛깔이 나잖아. 네.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각도를 보게 되면 어느 지점은 붉은 빛이 보이고 어느 지점은 CD판 뒷면이 초록색, 어느 지점은 파란색, 노란색 막 이렇게 여러 무지개 빛깔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그게 무슨 현상이야? 간섭 현상이야. 초록색이 두드러 보이는 지점은 그 지점에서 초록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파란빛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지점은 그 빛에서 반사된 빛이 파란색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내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또는 다른 반에도 얘기했더니만 공감이 안 돼. 여러분들 경험에 그런 거 있어? 물에 기름이 살짝 기름막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치자. 네. 그냥 맹물에 만약에 석유 또는 휘발유 자동차 지나가다가 떨어진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살짝 있다고 쳐요. 네. 그때 기름이 떨어져 있는 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지개 무늬가 막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경험 있니? 없니? 있어요? 그 자체도 뭔 현상이야? 간섭 현상이야. 알겠어요? 네. 또는 우리가 그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우리나라 지폐를 보게 되면 위조 방지를 위해서 홀로그램 스티커 같은 인쇄를 해놨단 말이야. 홀로그램 뭔지 알지?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얘도 무지개색으로 막 바뀌어서 보인단 말이야. 네. 그 홀로그램 마크 자체도 빛의 뭘 이용한 거야?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색깔이 막 무지개 색깔로 막 변한다. 그럼 뭐야? 간섭이야. 그리고 안경을 썼는데 안경의 이 면도 빛의 각도,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잘 반사가 되는 지점이 있고 반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네. 그러면 보통 안경은 빛이 반사가 잘 되는 걸 써야 돼? 안 되는 걸 써야 돼? 안 되는 거. 잘 안 되면 좋겠지. 왜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사가 되면 눈부실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최대한 표면에서 반사를 죽이는 기술이 있다면 그런 안경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무반사 코팅 렌즈야. 대표적으로 무반사 코팅 렌즈. 반사를 아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사된 빛들을 무슨 간섭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야. 상쇄 간섭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상쇄 간섭을 일으키냐? 이런 거예요. 렌즈에 유리 두께가 있는데 여기다 코팅을 한다고 쳐봐. 코팅의 두께를 매우 정밀하게 조절을 해서 코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임의의 빛이 요 코팅된 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고 코팅된 면을 뚫고 들어가서 유리면에서 반사된 빛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요 빛과 요 빛은 거리의 차이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얼마만큼? 얘가 기역빛이고 얘가 니은빛이라면 니은빛은 더 들어갔다 나올 거 아니야. 네. 코팅된 두께만큼 요 거리만큼 기역빛보다 더 많이 진행하는 빛이겠지. 네. 그 거리의 차이가 기역과 니은의 경로차란 말이야. 그 경로차가 여기서 오는 빛의 파장과 관련돼서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게끔 두께를 조절한다면 네. 그게 무반사 코팅이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페이지 208페이지 보게 되면 빛의 간섭 활용 또는 빛에 의한 현상, 간섭에 의한 현상. 제일 위에 기름막이 형성된 물의 표면, 무지개 모양 보이죠? 빨간축 하나만 보입니다. 그게 빛의 간섭이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그 옆에 모르포 나비의 색깔, 나비 날개의 색깔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잖아? 근데 실제 나비 색깔, 모르포 나비를 보게 되면 파란색만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라색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야, 심지어는 얘들아, 너는 경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아무도 공감을 못해줘. 비둘기 알아 몰라? 비둘기. 아까 주황색의, 그러니까 뭐 보라색의 비둘기 턱 부분 보게 되면 욱 하면서 비둘기 햇빛에 비춰진 이 턱 부분 보게 되면 비둘기의 깃털 색깔이 무슨 색인 줄 알아? 무지개색. 무지개색으로 빛나. 그 자체가 간섭이야. 알겠어요? 공작새는 아니야? 네. 공작새 그 화려한 눈땡이 같이 생긴 그 공작 깃털 무늬 있잖아. 네. 걔도 빛을 반사해서 보게 되면 여러 색깔의 빛깔의 색깔이 난단 말이야. 그것도 무슨 현상이야? 간섭. 빛의 간섭.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어폰 쓰는 이어폰에 무슨 기능이 있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지? 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 역시나 뭘 이용한 거야? 하동의 간섭핑에서 무슨 간섭을 이용한 거야? 상세 간섭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반대 타형을 만들어가지고 상세 간섭을 일으켜서 죽여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묻혀버리게끔. 그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아니야. 네. 간섭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일단은 간섭과 해설에 대한 내용 알겠죠? 네. 끝으로 페이지 실험 과정 보자. 207페이지 내용 봐봐. 탐구 자료청 한번 봐봐. 207페이지에 탐구 자료청이 있는데 사용한 레이저 색깔 어떤 빛 사용했어? 초록과 빨간 빛을 사용했어요. 근데 구멍 간격 D가 얼마일 때? 0.1 대고 D가 얼마일 때? 0.4일 때 초록빛의 밝고 어두운 무늬 간격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치자. 네. 근데 빨간색을 했더니만 빨간색은 무늬 간격이 이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넓어요. 더 넓게 나타난다는 뜻이야.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빨간빛의 파장이 초록빛의 파장보다 길기 때문에 델타 X는 D분의 L 곱하기 람다에서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파장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초록빛, 같은 초록빛 중에서 구멍 간격이 0.1대와 구멍 간격이 0.4일 때 구멍 간격이 늘렸어. 네. 그 앞에 그림 보면 무늬 간격이 어떻게 됐어? 넓어졌어? 좁아졌어? 촘촘해요. 촘촘하게 좁아졌다. 구멍 간격을 넓혔더니 분모값이 커졌더니 델타 X는 작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촘촘해진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뜻이야. 탐구 자료청 내용 그 내용이에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쉬자.